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혼을 했는데도 여전히 시댁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결혼 생활 내내 사연자분을 힘들게 하신 뒤 그리도 바란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왜 이 시댁 사람들은 여전히 남남이 되어버린 사연자분의 주위를 맴돌고 있는 것일까요? 참 전생이 어떤 인연이었길래 이리도 질긴 건지라는 생각이 드는 사연입니다. 과연 이 집안이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혼 10년 차가 되었을 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제게는 말도 못하게 답답한 남편이었지만 딸에게만큼은 좋은 아빠였던지라 이혼하고 양육비에 한번 밀린 적 없었고 이혼할 때에도 거의 빈손으로 딸과 제게 모든 걸 주고 호련히 집을 나간 그런 사람이었었죠. 이혼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후회란 것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고 제가 이혼을 해야지만 저나 남편이 시어머니가 쳐놓은 위험한 덫에서 빠져나올 것만 같았거든요. 이혼을 할 당시 남편은 순순히 제 의견에 따라 주었습니다. 그리고 헛된 희망이랄까요? 기대랄까요? 집을 나갈 당시 속도 없이 남편은 제게 그러더군요. 딱 10년만 이혼을 한 상태로 지내자고 말이죠. 우리가 환갑이 됐을 때 그땐 어머니가 세상에 계시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잖아. 나는 전적으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의견을 따라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걸 내어주고 가는 거고. 딱 10년만 우리 이렇게 지내고 어머니 힘 떨어지시고 기력 없어지시면 우리 그때 꼭 다시 합치자. 그때 우리가 다시 부부가 되고 우리도 나이를 먹어가면 어머니가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간섭을 하시진 않겠지.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속 편하게 저런 말을 하는 남편이 한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남편의 말은 사랑하니까 너를 보내주는 거다. 뭐 이런 식 같았거든요. 미친 여자처럼 울부짖고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고 매일같이 토해대며 소리를 쳤었는데 남편이란 사람도 넋 빠진 것마냥 얼토당토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기대심리 같은 거 갖지 마. 난 오늘부로 철저하게 당신이란 사람과 당신 어머니란 사람을 잊으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그래도 당신이란 사람을 완벽하게 지우지 않는 건 저 어린 아이에게 죄는 없는 거니까. 저 아이에게 아빠란 자리까지 빼앗을 권리는 내겐 없는 거니까. 각자 아이의 엄마로 아빠로 그렇게만 살자. 더 이상 당신하고 나한텐 우리란 없어. 당신도 잘 알잖아. 당신 어머니 마음이 꼭 드는 그런 여자 만나서 새 출발도 하고 더 힘차게 살기를 바라. 나도 그렇게 할 거니까. 10년 뒤? 그런 거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 슬픈 눈을 하고는 짐을 싸서 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서럽다기보다는 저 사람은 너무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이 지난 뒤 그리고 우리가 환갑이 되는 나이가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계시질 않으니 우리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뜻인 건가? 그때 찢어졌던 가족이 다시 붙여지면 우린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다라는 말인가?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10년이라는 결혼 생활 내내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 문제로 내내 힘들었습니다. 순한 성격의 남편을 시어머니는 쥐락펴락 하셨고 그 많은 자식들 중에 오로지 저희 남편만 바라보고 사셨던 분이셨죠. 특별히 남편을 편애하셨다기보다는 다른 자식들은 시어머니와 등 돌린 지 오래 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말을 들어보면 시어머니의 특이하고도 기이한 성격으로 인해 남편을 제외한 모든 자식들이 혀를 내두르며 절연을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남편은 다른 형제들이 시어머니를 대하는 행동들을 보고는 그 착한 성격에 차마 시어머니를 모른 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다른 자식들이 등지다시피 하니 시어머니의 모든 관심과 애정은 남편에게로만 향했고 지나친 간섭과 참견 또한 오롯이 남편이 아내인 제게로 향하게 되었죠. 불행히도 말입니다. 자식들 다 내치듯 보내버리고는 본인 아들에게
저라는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던 분이었으니 시어머니가 되시고 나서는 오죽하셨겠습니까? 저라는 사람을 짓이기고 또 짓이겨서 며느리가 되기 전에 내쫓았어야 했었는데 본인 아들이 저라는 사람을 선택하겠다 했으니 제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래도 그땐 저도 남편에게 흠뻑 빠져 있었던지라 시어머니의 본색을 눈치채지 못하고 결혼이라는 것을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분간 안 된다고 죽어도 같이 살아야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셨지만 그때만큼은 남편도 제 편이 되어 주더군요. 10년 살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의 편이 되어 신혼집을 시댁과 10분 거리에 있는 곳에 마련을 했었네요. 시어머니는 결혼을 하자마자 거의 함께 사는 것처럼 신혼집으로 찾아오셨고 갖가지 간섭과 참견을 다 하셨습니다. 하물며 잠자리까지 지도를 받을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우리 아들 비위는 잘 맞춰주고 있는 거니? 걔가 워낙에 나를 똑 닮아서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닌데 우리 아들은 반찬이 3가지 이상이면 뭘 먹어야 하나 하고 고민을 하는 애야. 그러니까 반찬은 3개 이상은 절대로 놓지 말도록 해. 만일 우리 아들 입맛 못 맞추겠거든 우리 집에서 매일 반찬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니들 주중에는 절대로 잠자리 갖지 말도록 해라. 신혼이라고 해서 눈만 뜨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다 밖에서 일하는 사람 기력만 축내는 거야. 우리 아들이 워낙에 잠자리 예민하다. 작은 소리에도 바로바로 깨고 옆에서 누가 뒤척이면 애가 잠을 자지를 못해. 네가 정말 조심을 해야 하는데. 아니다. 니들 그냥 주중에는 각방을 쓰도록 해라. 그게 우리 아들한테 낫지 싶어. 나는 다른 시어머니들처럼 빨리 손주 않기를 원한다거나 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야. 사실 모자식이 상팔자라고 나는 니들이 자식 없이 산다고 해도 하나 섭섭한 마음 들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할머니 소리 듣는 것도 사실 끔찍하고. 암튼 처신 잘 하도록 해라. 10분 거리에 사는데도 이렇게 참견이 심하신데 만일 합가를 해서 살았다면 아마 저는 하루하루 비쩍비쩍 말라갔을 겁니다. 어느 정도 기간은 인내해야 하고 워낙에 아들 사랑에 끔찍하신 분이시고 남아있는 자식이라고는 남편 달랑 하나 있으니 그 집착이 버거워도 이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저냥 다들 그렇게 사는 줄로만 알았어요. 시집살이라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보편적으로 시집살이라는 것은 고된 줄로만 알았었고 모든 며느리들이 다 저처럼 꿀먹은 벙어리로 사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거였죠. 별별 험한 일 다 있었고 끔찍한 기억들로 제 결혼 생활은 점철되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이없었던 것은 바로 제가 몸이 아팠을 때였습니다. 대학 다닐 때부터 저는 목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자세가 바르지 못했던 건지 아니면 선천적으로 목이 남들보다 조금 길어 불편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목에 통증이 너무 오더라고요. 참다 근육 이완제를 먹어보았지만 결국에는 팔까지 저려오는 바람에 병원이 입원을 해서 MRI를 찍었죠. 목 디스크였습니다. 수술하기엔 너무 젊은 나이였고 약물 치료와 시술을 병행했었는데 2번이 수술을 받는 동안에도 목 통증이 나아지질 않아 집에서 요양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마지막 시술을 받은 그날이었네요. 시술을 받으면 경추 쪽에 마취가 들어가 진정이 되기 전까지 무리하게 움직이면 까딱하다가는 쓰러질 수가 있는데 집에서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군요. 워낙에 신혼 때부터 저희 집 비밀번호는 공유가 되었기에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누워있는 저를 보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팔자 늘어졌다고 말이죠. 디스크라는 질병이 참 그렇습니다. 어디가 찢어지고 상처가 나 있으면 이 사람이 이 정도는 아프겠구나 하고 짐작을 할 텐데 뼈가 아프다 보니 상처가 밖으로 보이지 않아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통증이 있는지 대략 짐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시어머니가 볼 때는 저란 사람은 팔자 늘어지게 누워서 쉬고 있는 것으로만 보였었나 봅니다. 가뜩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를 아들이란 녀석이 좋다고 해서 붙여놓긴 했는데 자빠져 누워있으니 그 모습이 얼마나 볼썽사나웠겠어요. 너는 시어머니가 왔는데 일어나 보지도 않니? 차 한 잔도 내놓지 않느냔 말이야. 참네, 내 살다
너같이 꾀병심한 애 처음 봤다. 내 친구가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너보다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진 않았었어. 그런데도 그 친구는 너처럼 이렇게 엄살을 부리진 않았었다. 얼른 일어나지 못해? 어디서 꼴보기 싫게. 너 이렇게 계속 아프고 여자 구실 못할 거면 그냥 우리 아들 놔줘라. 종일 누워있으면 우리 아들 퇴근하고 나서도 이렇게 자빠져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어디서 우리 귀한 아들 고생시키려고. 우리 아들 부려먹을 거면 너 당장 짐 싸서 나가. 니네 집으로 가서 니네 엄마 아버지나 부려먹으라고. 이렇게 빈약하고 허약한 애인 줄 알았으면 나 이 결혼 안 시켰다. 아니지. 이거 완전 사기 결혼 아니야? 원래 아픈 거 알고 있었으면서 모른 체하면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 거 아니냐고. 요즘 것들은 하도 머리가 거지 같은 곳에 비상해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도 남지. 아무렴 그러고도 남지. 차츰차츰 시어머니의 고된 씹사리가 제 몸에 축적이 되는지 어느 날부터 체중이 빠지고 입맛도 없어지고 속이 계속 머쓱거려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되지 않는 지경까지 갔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시는 것까진 그렇다 쳐도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남편과 부부로 결혼 생활했다기보다는 시어머니가 남편과 부부처럼 지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그 정도는 더 심해졌죠. 시어머니는 제게 대놓고 그러셨습니다. 본인은 엄마이면서 여자인데 남편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해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저란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짐작하실 수 있는 그 부분 맞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실질적인 부부로 저와 시아버지는 군 식구로 그렇게 살아갔었네요. 저희 시댁 분위기를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손사래를 치면서 그런 시댁 당장 발길 끊으라고 쉽게도 이야기하던데 그건 우선 제가 굳건해야 하고 게다가 남편의 강력한 지지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더군요. 제가 만일 시어머니와 각을 세우고 시어머니에게 대거리를 한다면 당장이라도 제 머리채를 뽑아버릴 분이시고 제가 만일 시댁의 발길을 끊으면 맨발로 달려와서 있는 행패 없는 행패를 부리고 남으실 분이 바로 저희 시어머니셨거든요. 저희 집에 찾아오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아마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 겁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을 찾아가서 막말 내뱉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실 분이시라 10살의 시어머니의 영린을 건드리지 못하고 눈치만 봤던 거였죠. 남편도 그렇습니다. 시어머니가 좀 과하다 싶으면 남편으로서 아이 아빠로서 한마디 할 법도 한데 딱히 제 편을 딱 부러지게 들지도 않더라고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일단 네네 잘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와서 저한테 빌고 저를 위로합니다. 참으로 답답한 인간임에는 틀림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제 편해야 할 남편이 제 옆에 서지 않았기에 시어머니에게 강수를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질질 끌려다니고 맞춰드리고 그러다가 실수하면 혼이 나고 마치 손바닥을 내밀고 회초리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초조해야 하고 막말이라 칭하는 것이 가벼울 정도로 모진 말들을 들어야만 하고 그래서 결국 이혼했습니다. 답이 없더군요. 길이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제가 죽을 것만 같았거든요. 이혼을 할 당시에도 남편은 우리들의 앞날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사랑이라고 해도 좋고 저를 향한 믿음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건 남편만의 이상이었고 저는 그 당시 모든 것에 지쳐 있었고 사랑이란 허울만에 보기 좋게 포장을 해버린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를 지키고 쫓기엔 너무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막상 이혼을 하고 나니 한숨 놓이면서도 허전하긴 하더군요. 10년의 습관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 듯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이상하고 회개망측한 말을 하는 사람도 없을 테고 그런 사람들과 엮일 일이 없는 것도 사실인데 이제 그들과는 철저하게 남남이 되어 버렸는데 왜 그렇게 허전한 마음이 들었는지는 그때도 지금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혼이라는 것이 그러한가 봅니다. 속 시원할 줄로만 알았었는데 둘이었다가 다시 혼자가 되었다는 그 상실감. 이혼을 하고 나서 시어머니는 제게 문자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옳은 선택이었다나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났습니다.
그렇게 끼고 도는 아들과 100만 년 사시라고 저도 문자 한 통으로 보냄으로써 소심하게 응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딸아이와 새 출발을 하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염치 없고 주책 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도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이는 없는 상태였죠. 좋은 친구 사이로 지내다가 그에게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황했지만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이다 보니 고려해야 할 것들도 많았고 따져봐야 하는 것들도 많이 있더군요. 바로 전 남편과의 사이였습니다. 전 남편과는 딸아이 때문에 이혼을 하고 나서도 제법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는 그렇게 답답하고 찌질하게 굴어 사람 미치게 만들더니만 도장 한번 찍었을 뿐인데 친한 친구라도 된 듯 그런 사이로 지내고 있었던 거였죠. 저는 전 남편에게 며칠을 고심한 뒤에 만나는 남자에게 프로포즈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남편도 알고 있었죠. 제가 만나는 남자가 있다는 것을요. 서스럼 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전 남편도 당시에 좋은 관계를 지내고 있는 여성분이 있었거든요. 제 이야기를 듣자 전 남편이 이혼할 때 이야기했던 10년간의 헤어짐은 이상이었고 희망이었었구나라고 자주 섞인 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혼을 한 것은 맞는데 그날 제가 다른 남자에게 프로포즈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할 때 비로소 전 남편과 저는 남남이 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남자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 결혼 이야기가 슬슬 오갈 때였습니다. 받고 싶지 않은,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바로 시어머니셨죠. 여전히 기괴한 목소리를 내며 저보다 위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구시더군요. 한번 시어머니는 영원한 시어머니다 뭐 이런 거였을까요? 몇 년 만에 전화한 시어머니는 제게 따지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남편에게 들었다고 하면서 말이죠. 결혼한다고? 그렇게 우리 아들 꼬셔가지고는 이혼남 만들더니 이제는 다른 집안에 귀한 아들 꼬셔서 또 이혼남 만들려고 하니? 너는 여자인 게 무기지? 가랑이가 무기야. 그 결혼 당장 관둬. 그리고 이 정도 했으면 되었으니까 다시 우리 아들이랑 합치도록 해. 네가 마음에 들어서 받아준다는 게 아니라 우리 손녀를 위해서야. 애 커가고 나중에 시집도 보내고 해야 할 텐데 뭐 사돈댁에서 애비도 없는 것이라는 소리 들을래? 아니면 재혼한 다음에 계부 밑에서 자란 애라는 소리 들을래? 이만치 서로 떨어져 있었으면 됐다. 이제 니들 다시 합치도록 해. 요즘 아범이 만나는 여자가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하나같이 그런 것들만 들러붙는 건지. 처음이나 네가 더 낫다고. 이거 지금 너 칭찬하는 거야. 그 여자한테 우리 아들 주느니 그냥 너한테 돌려주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범도 아직 너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둘이 다시 합치도록 해. 어이가 털렸습니다. 몇 년 만에 전화해서는 여전히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시어머니가 말이죠.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면 사람이 저리도 이기적이고 평양적인 사고를 가질 수가 있는 건지 그 뇌 구조가 궁금하더군요. 왜 이혼을 했는데? 제가 왜 이혼을 감행했는데? 이혼을 한 원인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시어머니 같았습니다. 전 남편과 저는 물론 사랑이 식은 것도 있었지만 그 기초에는 모진 시집살이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엔 버젓이 시어머니라는 존재가 있었고요. 시어머니만 계시지 않았다면 전 남편과 저는 싸울 일도 없었을 것이고 헤어질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늘 시댁 일로, 시어머니 일로, 시댁 행사로 이런 잡다한 문제들 때문에 다퉜지. 정작 전 남편과 제가 맞질 않아서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연유로 인해 사소하게라도 의견 충돌조차 없었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원인 제공을 했었던 사람이 이제 그만 쳤으면 되었다고 하네요. 그 원인이 사라지지도 않았고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이혼을 할 당시에 저는 시어머니에게 아주 독하게 단문자를 보냈었어야 했나 봅니다. 다시는 저란 사람을 만만하게 보지 않도록 그리 했었어야 했는데 제 마지막 모습도 너무 순했던지라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붙여놓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을 했나 보더군요. 지금 무슨 자격으로 이러시는 건지 정말 모르겠네요. 이제 그 사람과 합치라고요? 저는 뭐 당신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그런 꼭두각시인가요? 여전하시네요. 여전히 기괴하고 소름 끼치고 이기적이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혼을 했는데
그 원인 제공자가 해결되질 않았는데 뭘 다시 그 사람하고 합치라는 건데요? 이보세요. 당신이 죽으면, 당신이 이 세상에 없으면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당신이 살아있는 한은 난 절대로 당신 아들하고 합칠 생각이 없어. 내가 왜 그런 지옥 같은 불구덩이 속으로 또다시 기어 들어가야 하는데? 어림도 없어. 처음이 낫다고? 나는 내 처음이 가장 최악이었어.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을 처음으로 시어머니로 맞이했던 게 내 인생에서 가장 먹 같은 실수였었다고. 여전히 뻔뻔하고 여전히 자기 잘못이 뭔지 모르는 반성조차 못하는. 난 이제 당신이 불쌍해요. 그 나이 먹도록 아직 그런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당신이 안쓰럽다고요. 그리고 당신이 뭔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말을 해? 하긴 자식들이 자기 엄마한테 등 눌렀으면 말 다 했지. 안 그래요? 꼴값 떨지 마시고 좀 곱게 늙으시고 말도 좀 가려서 하세요. 그 나이 먹고 아직도 그런 싸우려 말을 한다는 게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래야 나중에 새롭게 며느리 들여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다신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저리 모진 말을 내뱉는 제게 저 스스로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진정이 되질 않아 계속 가슴을 두드리기만 했었네요. 미운 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싫고 지독하게만 했었던 시어머니였는데 결국 저 또한 그녀와 똑같은 사람이 된 것 같다 씁쓸하더군요. 지금 저는 결혼을 하지 않은 채 남자와는 좋은 인연으로 만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전 남편과는 딸아이 때문에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있고요. 전 남편이 제게 묻더군요. 왜 결혼 소식을 들려주지 않느냐고 말이죠. 그래서 당신이 가고 나면 나도 곧 따라갈 테니 당신이야말로 좋은 여자인 것 같으면 얼른 잡으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별거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혼을 경험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 도약 중인 어리석은 여자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저는 이혼이라는 것을 순간의 고통과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법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이라는 것을 한다고 해서 그 구속에서 고통에서 완벽하게 빠져나오지는 못하더라고요. 만일 시간을 다시 거슬러 결혼할 당시 그때로 돌아가게 된다면 저는 남자가 아닌 가족 전체를 볼 것 같습니다. 가족이 힘들게 하고 가족과 결이 다르면 남자와도 결코 사이가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 사이는 처음에는 괜찮으나 결국엔 썩고 문드러지는 법이죠. 어리석게도 저는 당시 현명하게 판단을 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꼭 슬기로운 판단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